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로 힘들다면 마음을 기댈 곳이 필요할 겁니다. 특히 이럴 때 사주를 보거나 점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용기가 날 겁니다. 다만 점이나 사주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 업종 특성상 힘들어서 점과 사주에 빠지면서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아내분들을 정말로 많이 봤던 사람으로서 사주 보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나라 사주의 시장이 규모가 1조가 넘는다고 하죠. 이걸 보면 사주도 과학이다, 아니다, 사주는 그냥 미신일 뿐이다, 이런 논란을 떠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사주나 점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믿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삶 속에서 위안을 얻고 용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주에 돈을 쓰지 마셔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운명은 절대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대부분의 역술가분들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사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는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그 사주에서 말하는 운명 자체도 역학자들마다 이론이 다 달라요. 이걸 보면 이게 내 운명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와 점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으니 뭐 그냥 어차피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포자기를 하게 되죠.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이 있고 자기 합리화가 돼버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뭔가 힘든 상황에 처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과거에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그 행동이나 선택들을 이제는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운명론을 믿게 되면 우리가 처한 괴로운 상황들은 계속 해결이 되지 않아요. 10년, 20년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고통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반복적 강박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점과 사주만을 맹신하고 내가 처한 문제 상황을 들여다보고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역술가분들의 의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점이나 사주를 보러 가면 그 역술가분들이 정말 뭔가 신비한 그런 존재이고 절대적인 어떤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정말 그럴까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저는 역술가분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들이 사주와 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궁극적인 의도가 뭘까요? 물론 굿을 해야 된다고 하거나 제사를 지낸다면서 돈을 크게 받아서 한몫 챙기려는 그런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힘든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마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을 좀 더 잘 버티면서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술가분들이 우리의 성격을 추측하고 미래에 대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이런 것들만 맹신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맞출 수가 없고 잘못 짓거나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고 미래에는 내가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용기를 얻고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항상 선택적 기억을 한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사주나 점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특성이나 성격을 어느 정도 대충 이해했다고 하면 이제는 점이나 사주를 보는 것은 중단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역술인에게 매번 좋은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해가 돼서 점을 한번 봤는데 이번에는 운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점을 안 봤다면 그냥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별탈 없는 한 해를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내내 행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닐 거고 때로는 힘들었던 날도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번 해에는 운이 안 좋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맹신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한 해 동안 운이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들만 주의 깊게 생각하고 기억에 남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만나건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들을 부정적으로만 해석하기 쉬워지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일이 계속 많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 힘들었던 일만 기억에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들의 말에 대해서만 맹신을 했기 때문에 별일 아닌 것도 부풀려서 해석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안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역술이를 만나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아셨다면 이제는 그 이야기를 토대로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셨다면 사주를 너무나 맹신하면서 의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위안받고 용기를 얻어서 그 힘으로 당당히 갑으로서 살아가는 아내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